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마존이 14% 넘게 폭락했고 대형 기술주들도 줄줄이 부진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도 4%대로 하락하는 등 검은 금요일이었다, 최악의 하루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지수가 참 많이 빠졌죠. 나스닥 지수가 13%가량 빠지면서 4월 역시나 최악의 한 달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시장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금요일장 국내 지수에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그 기대를 갖자마자 또 자고 일어나니 뉴욕장이 급락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요. 너무 들뜨지 말아라라고 시장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도 급등하고 있고요. 5월이 시작됐습니다. 마음 조금 무거운데요. FMC 일정도 있고 중소형주 실적 쏟아질 겁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뉴욕장 참 힘들었잖아요. 네. 나스닥을 놓고 보면 역사에 남을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밑에 파란 선 같은 경우는요. 이겁니다. 90% 이상 하락한 종목, 그리고 75% 이상 하락한 종목, 50% 이상 하락한 종목 퍼센테이지인데요. 바로 나스닥의 구성 종목들입니다. 지금 90% 이상 하락한 종목은 5%, 75% 이상 떨어진 종목이 22%, 그리고 절반 정도가 50% 이상 떨어져 있는 나스닥이라고 하네요.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이 흐름을 놓고 보면 코로나 막 시작하던 시기에 잠깐 이렇게 수치가 치고 올라오는 건 있었지만요.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떨어지는 종목 개수가 쌓였던 것은 닷컴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역사에 남을 만한 하락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빅테크 종목들을 중심으로 부진이 크게 나타납니다. 지난주 금요일, 조금 전에 검은 금요일이라고 표현해줬던 그날의 흐름들을 놓고 볼까요? 애플 팀쿡 CEO가 공급망 쇼크를 피할 백신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공급망 쇼크 그리고 중국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이 여전히 빅테크주를 누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저에 깔려있던 긴축 우려에다가요. 아마존은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애플,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올랐음에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놨던 정유주도 함께 밀렸고요. 인텔은 가이던스 실망으로 인해서 급락 나왔습니다. 그게 또 업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텔 7%, 엔비디아, 퀄컴, AMD, 마이크론까지 모두 떨어졌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밀렸고요. 그나마 선전했던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트위터 인수 관련해선 더 매도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만 트위터 인수 선언 이후 20% 이상 떨어져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지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4월은 끝까지 정말 악몽 같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깔려있던 긴축 이슈에 인플레,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여러 악재가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다우지수가 지난 금요일에도 2.7, 나스닥 4% 이렇게 밀려났었고요. 4월만 놓고 본다면 나스닥은 13%, 작년 고점 대비는 무려 24% 빠져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해 고점 대비 약 30%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고 있죠. 5월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5월 팔고 떠나라라는 증시 격언이 생각날 만큼 다소 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번 주에 12개국 중앙은행 정책결정회의가 있습니다. FMC 포함해서요. 일단 통화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좀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해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종목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요. 제2의 넷플릭스가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밸런스 측에서는 엔비디아 차기 빅테크 피해자가 될 거다. 좋은 실적은 과거의 영광으로 남을 거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한 40% 정도 빠져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분석을 내놨을까?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내놓기만 하면 잘 팔렸던 그래픽카드가 재고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팬데믹 시기에 이걸 다 샀기 때문에 교체 수요에 있기까지는 역풍을 조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채굴 방식이 변경되면서 고성능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도 5월에 나오는 만큼 이게 또 나스닥 하락을 촉발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우리 마음 한켠에 남게 될 것 같고요. 도이치방크 측에서는 반도체 섹터의 자체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아무리 이익이 좋아도 손이 나가지 않는, 사고 싶어지지 않는 지옥의 사이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기도 하네요. 자, 이런 IB나 증권가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끝이 없이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4월에 해외 투자를 하는 국내 투자자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의 매수 1위가 바로 미국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엄청 공격적인 반도체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한 달 사이에 한 40% 가까이 빠졌고요. 이 ETF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나 AMD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집중됩니다. 그들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기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만 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겠죠. 다만 그런 자금이 아니라면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도체 블랙홀은 해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로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던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4% 이상의 반등을 주면서 우리는 환호했죠. 다만 주말 사이에 또 이렇게 반도체 주제 급락을 맞아서 과연 오늘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일단 금요일장 외국인은 26거래일 만에 삼성전자로 매수 전환을 했고요. 그날 아침에 심상치 않았어요. 개장 전에 증권가 15곳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최근에는 많아봐야 한 3, 4개였고 그것도 굉장히 뜨문뜨문 며칠에 하나씩 있었었거든요. 그날 하루에만 무려 15개 실적 발표 관련한 내용들이었지만요. 사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다가 8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 그리고 6만 5천 원까지 깨지는 최근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금요일의 반등은 반가웠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반등에 대한 해석은 필요한 것 같죠. 증권가 곳곳에서의 의견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악재와 선반영의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반도체 수요가 줄고 세트 쪽 부진하고 여기에 파운드리 경쟁력이 부족하고 거기에다 원가 부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등 시작할 것이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하방 경직성, 그리고 비워놨던 기관들이 이걸 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라갈까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라갈 수는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기대 수익은 지금 낮춰보자라는 목소리네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금요일에만 5개가 나왔고요. SK 하이닉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들은 투자 의견은 계속해서 매수를 내고 있어요. 싸다라는 것에는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잠시 후에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 대한 이야기, 전략 나눠볼 거고요. 문득 어제 이렇게 대본을 작성하다가 이걸 느꼈어요. 월요일마다 지수가 빠졌더라고요. 보시면 3월부터 쭉 한번 월요일에 지수를 체크를 해봤는데 4월 4일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월요일은 하락이었습니다. 과연 오늘장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시장의 기대 요소는 중국의 확진자가 줄고 있다.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G2의 갈등이 조금 완화될까에 대한 기대 정도는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반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지금 실적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실적주 하나 체크할까요? 네, 사실 제가 뭐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또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낯설긴 했는데 골프존이 지난 금요일에 장 마감 후에
골프 조개 증가에 힘입어서 네, 이렇게 나이스 샷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54%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78%가 증가하는 등 정말 엄청난 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사실 고르게 정말 여러 분야가 다 이렇게 고르게 성장했습니다. 가맹 사업의 매출도 좋았고요. 그리고 비가맹 사업의 매출도 좋았고요. 또 GDR 사업, 이 골프 연습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이 부분 역시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라운드 수도 2,200만 회 이상을 기록했고 통합 회원 수도 67만 명이 전년 대비해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골프존과 골프존 유딩홀딩스가 이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7%, 3% 각각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골프존이고 초록색이 골프존 유딩홀딩스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 이 골프 관련주들의 주가는 고공행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기대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4월이 되면서 봄이 됐고 또 라운딩의 계절이 됐죠. 그러면서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즉 2020년 3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나 많이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좀 빠졌었는데 다시 또 이 상승의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골프존 같은 경우 기관이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면서 4월 들어서만 약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주가 상승을 역시나 견인했는데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만큼 KB증권에서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KB증권에서는 누가 피크아웃 소리를 내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 골프존은 리오프닝 피해주가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19 수혜주다라고 봤고요. 또 국내 골프 인구 증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의 제한이 완화되는 효과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 골프장에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장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면 국내에서 4, 5천 개 규모의 비가맹 영업장들의 가맹점 전환 수요도 자극될 수 있다며 긍정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 골프 관련주들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 전문 업체고 골프존 유딘홀딩스는 이 골프존의 모회사면서 골프 용품을 중심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VC라던가 남화산업 그리고 의류 관련주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프가 점점 더 핫해지면 핫해질수록 관련해서 IPO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VC가 올해 2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1위 골프장 운영사인 골프존 카운티도 오는 8월에 코스피 입성을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2조 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골프 산업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프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가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골프 산업, 골프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책과 지원을 통해서 2026년에는 골프 인구 600만 명, 골프 시장 규모 22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고 라운딩의 계절이라고 하죠. 주말에는 골프장을 예약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1분기 동안에 이 하락분을 되돌리고 다시 전성기, 지난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사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굴욕이 없는 종목으로 많이들 표현을 했었어요. 정말 좋은 흐름 나타냈다가 말씀 주신 대로 올해 1분기는 조금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성수기 맞아서 좀 더 잘 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또 골프존도 지난 금요일 시간외에서 강했고 또 지난 금요일에 시간에서 흐름이 있었던 종목군을 비롯해서 이슈가 많았던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자가 좀 많죠?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대두나 옥수수 가격이 최고가에 근접한다라는 소식에 일부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급등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간외 흐름이 또 다음 장 중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가이던스 상향과
하향에 따라 주가 희비가 많이들 엇갈렸는데요. 해운사인 머스크가 올리면서 국내 HMM에 대해서는 또 영향이 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중국 봉쇄 풀리면 운임은 폭등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금요일 15주째 하락하며 일단 거래를 마쳐놓은 상황입니다. 아이폰 차기작에 이 폴디드 카메라가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일부 업체들 수혜받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데요. 시세가 반응이 좀 빨리 나오게 된다면 조만간 이 폴디드 카메라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준비를 해볼 거고요. 여름 관련주 이제 덥다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쯤 뭐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관심 두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빙과 쪽에서 혹은 치킨 많이 먹는다고 해서 마니커, 하림 등 한 번씩 움직임 보이죠. 그리고 태풍 오고 장마 오고 비 오고 나면 땅의 지력이 약화됩니다. 그 지력을 보강해주는 쪽에서 비료 업체들 한 번씩 시세 내기도 하는데요. 같이 체크하시고요. 태경케미칼, 드라이아이스 업체입니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었는데 시세 반영될지 태경케미칼도 오늘 한번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 담았는데 수정 앵커와 저희가 전해드린 이 내용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네,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앞서 다뤄본 이야기들 그리고 고민이 깊은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장 마감 직후에는 기분 좀 좋았는데, 그죠? 토요일 새벽에 왜 이러나 이런 네. 생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뉴욕장 결국엔 4월 끝까지 저희를 고생을 시켰는데 그쵸. 오늘은 좀 하락하며 시작하겠죠.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요. 저도 뉴욕 증시가 잘 끝나면 마이너스 1% 정도, 좀 안 좋게 끝나더라도 한 마이너스 한 2.5% 정도 선에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냥 희망 사항이었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주가 결국에는 이제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이 이번에 0.5%가 거의 뭐 99% 되고 있고, 페드워치를 본다라면 다음 달에 0.75%가 지금 여전히 한 80-9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빅스텝에서 자이언 스텝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이제 패드가 어떠한 답을 해줄지에 대한 어떤 기대 혹은 불안감이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요 빅테크 실적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한 3주 동안 이제 실적 어닝 시즌이 거의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기업들은 다 실적이 이제 지나갔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이제 썩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게 애플 그리고 뭐 메타인데 뭐 애플도 약간 가이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 상쇄시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겹친다고 그 전날 큰 이슈는 안 됐습니다만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네. 1.6%를 기록한 부분들도 전 영향이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글로벌 증시를 계속해서 좀 억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일단은 금요일에 마감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약간 좀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물론 하락하기도 하지만 미국 증시가 5%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글로벌 증시가 5% 하락하기보다는 뭐 제한대 하락 그리고 미국 증시 반등이 나왔을 때 더 많은 반등을 나오기도 하고 뭐 반등을 못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시아 증시가 좀 강했었던 걸 본다라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하락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2-3%씩 하락할 가능성은 좀 약간 제한적이지 않을까. 많이 하락하면 1.5% 내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겠죠. 4%의 상승 얼마 만인지 정말
상당히 강했었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이제 가는 건가? 뭐 6만 원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뭐 7만 전자 이상 회복하는 건가? 뭐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가 지금 다시 조금 이제 아쉬운 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하락한다고 해서 뭐 아주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과연 이 종목을 지금 신규로 매수할 것인가? 또 그것도 아리송송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뭐 하이닉스도 포함하지만 약간 반등을 준다라면 비중을 줄여 나가는 자리인 것이지 뭐 8만 원 간다, 9만 원 간다라고 하면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 그 뉴욕장 마감되고 MSCI 신흥지수는 비교적 괜찮아서 우리 장에 대해서 뭐 네. 그렇게까지 비관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반등이 너무 그 뉴욕장 영향받아서 짧게 끝나버릴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뭐 대표님께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신 거예요. 아직 IT 대형 이 투톱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지금 뭐 신규 매수 이거 고민할 때 아니잖아요. 네. 8만 원에 사셨던 투자자들, 그렇죠. 뭐 7만 원 후반에 사셨던 이런 분들은 사실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았을 거란 말이에요. 모으셨겠죠. 아무래도 네. 지난 4월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6조 원 정도 거래소만 따진다라면 6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뭐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에 네.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6만 원 중반을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엔 6만 원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 들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6월 달까지 시장을 계속 좋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해봐야 종합주가 지수가 2,750이나 2,800 정말 좋게 나와 2,800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을 한다라면 뭐 최소 2,600 그 이하로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라고 하면 2,600에서 2,750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모, 삼촌 뭐 다 저한테 한 번씩 연락이 오셔요. 네. 너 주식이랑 가까이 있잖아. 네. 삼성전자 이거 언제까지 이래? 라고 자꾸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저희 이모 삼촌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은 1년, 3년 막 끌고 가면 결국엔 삼성전자인데 대한민국 1등인데 오르지 않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1년 이상 보는 투자자들이라면 끌고 가도 될까요? 죄송해요. 아니 뭐 근데 1년 이상 간다. 나는 뭐 삼성전자 망하지 않을 거니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갖고 있어도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 그 1년 이상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음고생을 많이 이제 하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는 일단은 올라오면 올라와서 팔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다른 관점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괜찮은 가격에 삼성전자를 사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면서 뭐 이익 관리를 해 나가시는 전략을 권해주신 거고요. 좀 길게 정말 나는 팔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좀 집요하게 질문을 드려봤었습니다. 대표님께 좀 불편한 상황이었겠네요. 아닙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골프존처럼 지난해 종목들 참 다 이랬으면 좋았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1분기에 떨어진 것들을 꽤나 빠르게 만회해 나가고 있는 골프존이 실적도 괜찮게 네. 내놨어요. 시간외에서도 흐름 좋았는데 골프는 좀 치시나요? 전 골프는 안 쳐서. 와, 진짜 신기한 게 저희 출발 성공 투자 멤버 중에 골프를 치는 사람이 없는데 취현진도 네. 네. 어찌됐건 골프존에 대한 의견은 네. 없지. 제 똑딱이만 한다라고 포기를 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했었던 거 이상의 실적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골프 인구가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 급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 작년, 재작년에 골프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만 안 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친구들도 네. 그렇고 근데 그 친구들 대부분이 최근 2, 3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치기 시작했는데 왜 너 어떻게 치게 됐어? 하니까
친구 따라 스크린 골프장 갔다가 몇 번 휘두르고 나니까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필드를 안 나가더라도 그냥 스크린 골프만으로도 재밌다라고 해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 가맹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계속해서 뭐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려고도 고민을 좀 한다라고 할 정도로 신규 가맹점 또 기존의 가맹점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 관련해서도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주목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약간 이제 계절적 비수기로 좀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2월, 3월부터는 이제 라운딩 필드를 많이 나가기도 하시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1월달 주가가 좀 하락했었던 것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해외 여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뭐 앞으로 이제 라운딩 필드 나가는 시즌이 높아지니까 골프 그 실내 골프 스크린 골프 인구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매출이 감소할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들이 주가를 하락을 시켰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필드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필드 안 나가고 스크린 골프로 엄청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 또 그 느낌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뭐 저는 관련된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필드 실외의 시장하고 실내 스크린 골프 시장 자체가 아예 구분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보신다라면 너무 위축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이번 기회에 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아주 높은 목표가를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한 20만 정도까지의 점진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골프존의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좋은 흐름이 오늘 뭐 계속해서 좀 이어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골프도 치다 보면 필드 나가서 어찌됐건 뭐 점수에 대한 그런 경쟁 같은 것도 네. 있을 거고 더 연습을 많이 할 거고 스크린 골프를 가지 않겠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변에서 저한테 자꾸 빨리 해 친구들이 네. 머리 올려줄게 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머리를 올려준다는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주변에 저 빼고 다 할 만큼 네. 골프 인구가 늘고 있다는 건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생활 속 주식 투자하라 그러면 골프존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자, 다음 차익스픽 가겠습니다. 넘겨볼게요. 골프존에 대해서는 긍정의 답변 받아봤고요. 인플레에도 빛나는 1분기 실적주 어떤 거 골라주실 거예요? 이제 계속 고민이 좀 많이 되죠. 근데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 하락이 좀 덜했던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 오히려 주가 상승이 더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막 끝나가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또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많이 발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 시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낸 기업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안정적인 실적을 낸 기업들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러우 전쟁이 2월 말 정도에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실적에 반영됐다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고유가, 유가는 90달러 중반까지 보여줬던 건 작년부터 보여줬던 것이고 뭐 철강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은 그전부터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가격 전가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가격을 좀 인상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화 약세라는 것이죠. 원화 약세를 보여주면서 뭐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도 보신다라면 그 두 가지의 포커스에 맞춰서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일단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삼성물산 같은 경우 뭐 시장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가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상사주 그러니까 아주 많은 비중 예전만큼의 비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로 보신다라면 시황이 나쁘지 않다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출에 1년 미뤄진 부분들이 네. 약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계속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 또 물동량, 현대차 그룹의 물동량 외에도 다른 쪽에 대한 어떤 물동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아는 뭐 아시다시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뭐 새로운 전기차 모멘텀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뭐 자원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물론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살아나고 있거나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들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기업을 몇 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상사, 물류,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네 종목들 한번 캡처해놓고 저희 관심주로 한번 리스트업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창스픽 실적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추려봤고요. 가나 안 가나 가기 전에 AS 할게요. 네. 팜스코가 또 상당히 좋은 수익을 냈어요. 네. 4월 18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50% 가까운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팜스코 AS 살짝 할게요. 뭐 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이제 흐름이 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완벽히 뭐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많이 올랐을 때는 비중 좀 줄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나 안 가나에서 하나만 소화를 해주세요. 네. 가나 안 가나에서 LG 이노텍 이슈도 있고 뭐 또 곡물 얘기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저는 여름 관련주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이번 주말에는 좀 많이 쌀쌀하긴 했었는데만은 갈수록 더워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여름 수혜주가 또 인플레 관련된 섹터와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파세코 같은 경우 특히 실외기 없는 청소 에어컨 그런 창문형 에어컨이죠. 예.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또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또 외부 활동이 그전보다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매출 증가 기대하고 있고요. 전 또 주목하고 있는 게 배럴이거든요. 그 배럴 제품들이 이제 약간 뭐 물놀이 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이제 묵히지 않았습니까? 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게 수영장 물 또 바닷물 이런 것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은 옷이 좀 삭아요. 그래서 이제 교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 올해 좀 교체 비율이 좀 높지 않을까,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매출 증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름 관련주 타이틀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괜히 설레기도 하네요. 일단 시장을 잘 헤쳐나가면서 저희 각 이슈들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